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흐릿하던 기미가 어느 날 갑자기 진해져 있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아 결국 조명을 피해 서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좋다는 거 다 했는데 왜 더 짙어졌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고 믿고 발랐던 어떤 것, 바로 그 습관 하나가 기미를 옅어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색소를 더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수백 명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방법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방법만 바로잡으면 3주 안에도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나는 늦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0대, 80대 환자분들조차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정보를 전하는 채널 100세 건강 라운지의 패널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잠깐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피부 관리 팁이 아닙니다. 기미를 더 짙게 만드는 숨은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실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는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위험한 습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74세 오미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어르신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셨습니다. 조명이 밝으면 얼굴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며 고개를 약간 숙이셨죠. 양쪽 볼은 그림자처럼 어둡게 착색돼 있었고 이마와 턱까지 작은 반점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피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집에서 따로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잠시 망설이시던 어르신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알려줘서 레몬즙을 발랐어요. 하얘진다길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비슷한 방법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몬처럼 산도가 강한 재료를 얼굴에 직접 바르면 처음엔 각질이 벗겨지면서 밝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그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 멜라닌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피부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극이 오래 남고 색소는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그 방법을 쓰지 마세요. 어르신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극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절반은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수많은 사례로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어르신께 전혀 다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피부를 공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제안한 건 피부를 벗겨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겉에 붙어 있는 때가 아니라 피부 속에서 만들어지는 색소의 흔적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겉을 더 강하게 밀어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 멜라노사이트는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더 활발해집니다.
특히 자외선, 강한 산성 자극, 반복적인 마찰은 멜라닌 공장을 과열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을 조절해 주는 힘은 약해지고 한번 켜진 스위치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피부를 공격하지 말고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분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더 강한 걸 써야 효과가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한 자극은 단기적으로 밝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색소를 더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극을 멈추고 피부 환경을 약산성으로 안정시키면 멜라닌 생성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피부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대, 80대라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3주만 저를 믿고 따라 해보세요. 대신 정확한 비율과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어르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부는 문을 열어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를 지우기 위해 더 강한 제품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접근을 택합니다. 첫째는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 피부가 숨 쉴 길을 만드는 것. 둘째는 멜라닌 공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색소가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조합을 제안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두 가지. 하지만 비율이 핵심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부 균형을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피부는 원래 약산성을 유지해야 안정됩니다. 그런데 자극이 반복되면 pH가 흐트러지고 그때 멜라닌 세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먼저 각질을 자극 없이 정리해주고 동시에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 신호를 낮추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강하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고 진정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3주의 시간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했지만 순서와 비율만큼은 절대 바꾸지 말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뒤 곱게 갈아 맑은 즙만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껍질에는 예민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유리 그릇에 토마토즙 한 스푼을 먼저 넣고 그 다음 사과 식초 두 스푼을 천천히 부어 섞도록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순서를 바꾸는데 그러면 거품이 생기면서 성분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꼭 토마토를 먼저 넣으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액은 바로 사용하지 말고 10분 정도 두어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분 정도 반응을 보고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화장솜에 혼합액을 적셔 기미가 있는 부위에 살짝 올려두듯 얹습니다. 절대 문지르지 말고 5분에서 10분 정도 유지한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보습입니다. 이 과정을 하고 나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습제를 발라 장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 방법을 일주일에 3번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매일 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첩에 제가 말한 순서를 하나하나 적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저는 잊히지 않습니다. 변화는 늘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피부보다 먼저 달라지는 건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크게 달라진 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변화를 기대하지만 피부는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쌓인 색소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안에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겉으로 안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첫 주에는 각질층이 정리되고 피부 환경이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색이 옅어지기를 기대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거울을 가까이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자리, 같은 조명에서 사진을 찍어 비교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피부 변화는 매일 보면 느끼기 어렵지만 시간 간격을 두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경계부터 보세요. 기미는 전체가 동시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자리부터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는 큽니다. 모르면 변화가 시작됐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중단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작은 변화도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천천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가 지나면 어르신도 분명히 알게 되실 거라고요. 예, 둘째 주가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저는 문이 열리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이라는 건 가까이 보지 않아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앉기도 전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거울 대신 사진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첫날 찍어 두었던 사진과 오늘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요. 여기 경계가 흐려졌어요. 어르신이 손가락으로 짚은 곳은 양쪽 볼의 가장자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기미는 가운데부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자리부터 옅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방법도 경계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체 색만 보다가 그대로네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흐려지고 있는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멈추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단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피부는 일정한 속도로 회복됩니다. 첫 주는 환경 정리, 둘째 주는 색소 안정, 셋째 주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어르신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되네요. 그 말 속에는 놀라움보다 안도감이 더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피부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셋째 주에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얼굴의 색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드는 각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늘 고개를 조금 숙이고 계셨는데 그날은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거울 보실 때 느낌이 좀 다르셨죠?
어르신은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싫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번 변화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피부를 확인해 보니 양쪽 볼을 덮고 있던 색소의 경계가 확실히 흐려져 있었고 전체 톤도 한층 균일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붉은 기운이 줄고 결이 부드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또 안 되겠지 했죠.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피부는 기억합니다. 자극을 받았던 시간도 기억하고 자극이 멈춘 순간도 기억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타난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피부 환경이 안정되면 멜라닌 세포는 과도한 활동을 멈추고 색소 침착은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80대 환자분께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일정한 시간과 정확한 방법이 만나자 피부가 먼저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분들께도 같은 원칙을 설명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81세 윤명수 어르신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야외에서 일하신 시간이 길어 얼굴 전체가 햇빛에 오래 노출된 상태였고, 특히 이마와 광대 부위에 진한 색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뀌겠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피부 환경이 문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멈추고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라고요. 어르신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오래 걸리겠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하셨지만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주변에서 얼굴빛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셋째 주가 됐을 때 다시 뵈었을 때는 가장 짙었던 이마 반점의 테두리가 옅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타난 건 결과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피부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좋아지기 시작하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변합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좋아졌다 싶을 때 멈춥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은 말을 드립니다. 늦은 피부는 없습니다. 늦은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이라면 아마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얼굴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했을 뿐 피부는 늘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자극을 멈추고 균형을 되찾고 정확한 방법을 꾸준히 반복하면 피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변화는 하루 만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조금씩 분명히 달라집니다. 거울을 다시 마주보는 순간의 감정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전처럼 얼굴을 피하지 않아도 되고 조명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마음의 가벼움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미용 팁을 드린 것이 아니라 피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께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100세 건강 라운지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과 피부에 관한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미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내부 관리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